오늘 강의의 주제는 착색이 아니고 뭐냐? 책임입니다. 책임. 책임이란 당연히 많은 분야에서의 책임이 있겠으나 이거는 실험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오늘 강의의 주제입니다. 한번 보죠. 이게 저희 동네에서 판매하고 있는 착색제입니다. 이 착색제가 2만원, 요거는 5만원. 이제 사용 설명서를 보면 이제 한 7일 정도의 간격으로 2번에서 3번, 7일에서 10일 간격으로 2번에서 한 3번 살포해라 라고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금액으로 보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500리터짜리 10차를 치는 분이면 요거를 한 번 치면 50만원이 됩니다. 2번, 3번이니까는 2번 친다라고 보고, 그러면 1년에 100만원을 착색을 시키는데 쓰는데, 이제 10차 정도를 친다라고 하면 한 3천에서 한 4천평 사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3천평 1헥타르 기준으로 잡고,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정상적인 사과가 한 6년에서 7년 차 정도 되었다라고 하면 사과를 보통 한 1,500짝 정도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20kg 컨테이너로 안 될 수도 있어요. 한국 평균은 20kg 1,500상자가 아니고 18kg 1,000상자가 한국 평균이거든요. 대한민국 평균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1,500상자를 땄다라고 하면 한 상자당 5만원씩에 받고 팔았다. 청치고 조그만 거 악취든 기스든 뭐든 간에 좋게 받고 팔았어. 그러면 7,500만원이 되거든요. 7,500만원을 받는데 이러한 뭔가 어떤 제품을 써서 그 제품이 들어가는 비용이 100만원인데 7,500만원 받을 걸 착색이 좋아서 깔이 좋아서 5천원을 더 받았어. 한 상자당. 그러면 750만원을 더 받은 셈이거든요. 그럼 100만원을 들였어도 650만원의 이득이 생기니까 이걸 치겠어요? 안 치겠어요? 저 같으면 이 정도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치라고 권해드립니다. 컨설팅을 받고 자시고간에 그런 거 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사과 색깔이 잘 나고 크기만 하면 한국에서는 일단 괜찮은 겁니다. 그러면 그게 확실한 방법이고 좋은 방식이다라고 하면 저거 돈 얼마 간다고? 100만원 밖에 안 가잖아요. 100만원은 큰 돈이냐? 아니 내가 3,000평 농사 짓는데 그럼 못 벌어도 5천만원을 번다라고 보면 그 중에 100만원은 꼴랑 10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5천에. 그러면 그거를 쓸 수 있다고요. 쓸 수 있지. 왜 못 쓰겠습니까? 이러한 제품들이 옛날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연지곤지, 올가시엔시, 착색 증진 당도 증가, 무슨 풀칼라. 그 중에서 이제 저희 쪽에 있던 게 이 제품인데 이거를 좀 유심히 살펴볼 거예요. 왜? 전단지가 있으니까. 전단지가 있고 전단지가 있다라는 거는 이 전단지에 또 광고를 이렇게 해설을 자기네들이 해놨으니까 뭔지 한번 읽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회사가 어디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회사가 좀 안 보이게 근데 어차피 보일 거고 보자고요. 자, 어떤 제품을 썼는데 이제 그 시험 결과를 이렇게 제시하는데 오늘의 강의 주제가 착색이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뭐라고요?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자, 무처리는 사과가 이만한데 이거를 쓰면 사과가 이렇게 빨갛게 커진다라는 거예요. 이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책임 못 질 거라고 봅니다. 왜? 대다수의 사람이 그럼 자기 사과에 이렇게 살포를 했는데 사과가 이렇게 커지고 좋아졌으면 이 제품은 벌써 동이 났고 이 세계를 완전히 평정했겠죠. 더 엄청난 거는
아무것도 안 치면은 착색기의 색깔이 이렇게 되는데 얘를 치면 착색기의 색깔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제가 착색기라는 거를 강조를 하느냐? 얘가 무철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썼으면 맞아요. 살포전 이 모습, 살포후 이 모습이면 아니 같은 나무가 아니더라도 살포하기 전에 이렇게 보통 파란데 살포하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면 그 제품을 써서 이렇게 됐구나 라고 하는데 얘는 무철이다 라는 건 비슷한 시기에 혹은 수학기에 아무것도 안 친 건 색깔이 이런데 이 제품을 친 건 색깔이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건데 실험이라는 거는 재현이 돼야 돼요. 재현이라는 거는 그 누가 하든 중국에서 하든 일본에서 하든 한국에서 하든 충청도에서 하든 경상도든 전라도든 강원도든 경기도든 이러한 나무 품종을 알고 이렇게 살포를 하면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죠. 지금 이렇게 나오는 제품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사과를 이렇게 될 거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려면 간단합니다. 전화해서 시험 결과가 있느냐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당연히 실험을 하지 않았겠어요? 이런 사진 있는 거를 보면? 그러한 실험 결과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냐? 달라라고 전화를 합니다. 선생님들도 해보세요. 저랑 똑같은 답을 얻게 될 거예요. 자, 10%의 칼슘 함유로 저장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게 1리터짜리 제품입니다. 1리터의 10%는 100ml가 되겠지요. 100ml는 선생님들이 믹스 커피를 드시는 종이컵의 약 3분의 2 정도도 못 채웁니다. 거의 한 반 정도 채우는 칼슘으로 수학과일 저장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왜 질산 칼슘이나 염화 칼슘이나 초산 칼슘을 똑같이 500리터에 얘들은 100ml만 넣어도 이렇게 효과가 있다는데 우리는 1.5kg씩 넣어서 여러 번을 칠까요? 그리고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천연 복합 다당류가 있어서 색깔도 좋아지고 당도도 좋아지고 저장성도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천연 복합 다당류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제품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전분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복합 다당류에서 물에 들어갔을 때 쉽게 분해가 되는 거는 그래서 단당이나 이당류가 되는 거는 전분이 거의 유일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전분 외에는 그럼 복합 다당류가 뭐가 있느냐?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키토산 그리고 우리가 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거, 리그닌, 셀룰로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복합 다당류입니다. 천연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복합 다당류는 엔간에서는 다 천연입니다. 키토산을 만들거나 그런 일을 잘 안 합니다. 전분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천연 효모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죠. 효모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다 천연이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제품이 과연 이러한 광고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 농민은 그거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야, 색이 이렇게 안 나서 내가 고민인데 이렇게 만들어주는구나. 써야지. 얼마? 5만원? 50만원이네 한 번에. 괜찮아. 그렇게 해가지고 색깔도 밝게 나고 과일도 커지고 당도도 증가하고 칼슘이 있어서 저장성도 탁월해져서 이야 이건 뭐 이런 은혜로운 제품이 어딨어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오늘의 강의 제목이 뭡니까? 책임입니다. 책임. 실험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느냐 그거를 공개해서
동일한 사람들이 비슷한 류에 있는 업종에 있던 농민이든 간에 살포했을 때에 저런 사진처럼 저런 결과가 나오겠느냐. 물론 극단적으로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비슷하게라도 재현이 돼야죠. 재현이 안 되면 조작입니다. 황우석 박사가 안 되는 거를 된다라고 해서 조작을 해서 논문을 내었고,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한국 사회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래가지고 지금 저기 어디 남아프리카 공화국인가 이쪽에 가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결정적으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복제가 안 되더라 라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안 되던데요 안 되던데요 하니까 당신이 기술이 없어서 그런 거야, 당신은 그거를 잘못한 거야,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니 전 세계적으로 한두 명이 그걸 해봤겠어요? 그 중에 아무도 안 되니까 문제가 있구나 싶은 거죠. 그러면 착색제라는 거는 색깔이 나잖아요? 어떻게 색깔이 나는 거야? 라는 거를 한번 공부를 해보실 수 있죠. 일단은 사과가 색이 난다라는 거에서 겉에가 색이 나는 게 있고 속이 색이 나는 게 있는데 비슷합니다. 일단 여기 논문을 보면 이 레퍼런스라고 하는 거는 이 논문을 쓸 때 좀 크게 크게 해도 잘 안 보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무엇인가 한 줄을 쓰려고 하면 그 한 줄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실험을 한 게 아니라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뭐 어떻게 색깔이 난다더라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면 그것들의 전부 다 논문은 언제 어디에서 누가 써서 이렇게 됐는지라는 것들을 전부 다 적습니다. 즉, 이 논문은 제가 물론 중국 사람이 쓴 논문이기는 한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논문의 종류는 이 리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연구를 한 결과를 논문으로 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남들이 연구한 논문들을 모아서 분석을 하는 논문이 리뷰 논문입니다. 이거는 이 분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착색이라는 게 뭔지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하거나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혹은 저러한 제품들이 가질 수 있는 좋은 작용과 나쁜 작용에 대해서 알려면 착색이 어떻게 조절이 되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걸 이해하려면 단편적인 논문들을 하나 보려면 논문의 가지 숫자가 한 1000개 정도는 봐야 될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논문은 200~300개 정도의 논문을 참조로 해서 그 중에서 이제 비교해가지고 자기들의 시각으로 다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리뷰, 다시 본다 라고 합니다. 우리 뭐 높은 데 올라가면 이야 뷰가 좋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진 찍어서 집에서 다시 보면 다시 보기입니다. 리뷰, 다시 보기. 네. 중국 사람들이 쓴 논문인데요. 작년에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이 논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사과가 착색이 이제 진행되는 단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껍질이 빨갛게 되는 것과 껍질이 녹색으로 변하는 것과 속이 빨개지는 거, 이런 것들이 이게 여기에서 어떤 유전자가 관여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되느냐. 왜 과피는 이 품종마다 이렇게 다르느냐. 색깔이.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유전자가 관여하는지를 알 수만 있게 된다라고 하면 육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할 것이다. 속이 붉은 사과를 육종하는 데에 어떠한 유전자가 관여하는지를 알면, 혹은 겉이 고온일 때에도 착색이 잘 되는 데에 어떤 유전자가 그거를 명령을 내리는지 알게 되면
그 유전자가 있는 품종을 찾아서 교배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몰랐을 때에는 이놈 저놈 다 교배를 시켜가지고 고온에서 재배를 해보고 해서 그렇게 해서 좋은 놈을 선발을 해서 그거를 다시 픽세이션 고정하기 위해서 또 몇 년의 시간을 보내고 해서 뭐 한 20년씩 걸리던 거를 6년, 7년으로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결과를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조장을 합니다. 일단 사과가 빨간색이 나기 위해서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거를 합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토시아닌이라는 거를 합성하는 단계는 두 개로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빛이 있어야 된다. 빛만 가지고 되느냐? 빛으로 될 수도 있지만 자외선으로도 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왜? 이 결과가 결국 여기로 모아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여기로 모아졌다가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에는 HY5라는 걸로 모아지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 UVB라는 거는 뭐냐? 우리는 일단 사진을 하나 보고 갈까요? 네, 이렇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딱 여기예요. 그러니까 어디냐면 여기 빨주노초 파남보 있는 요 부분 아주 조금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뭐냐? 우리는 이거를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빛 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이 가시광선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겨우 어느 만큼? 요만큼 요 정도 부분만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위험하게 돼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안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통상적으로 우리가 라디오를 어디선가 들을 수 있잖아요. 어디서든. 그러한 라디오를 듣는 전파가 오는데 그게 위험하냐? 우리 몸을 뚫고 지나가서 뭐 그럼 위험하냐? 별로 뭐 크게 신경 쓰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가까운 데 있는 게 적외선이 있습니다. 이쪽이 자외선이 있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아까 봤던 거 여기 빛으로 색을 낼 수 있고 여기 UVB라는 걸로 색이 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UVB라는 거는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울트라 바이올렛에 여기도 A, B, C로 나누는데 그 중에 B, C가 문제가 됩니다. 일로 가면 갈수록 위험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적외선은 우리 몸이 아프고 관절이 아프고 그러면 마사지 받으러 가면 마사지가 아닌 도수치료나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면 뭐 이렇게 뻘겋게 생긴 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뻘건 빛이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적외선이거든요. 적외선도 이제 가까이 있으면 근적외선, 멀리 있으면 원적외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쪽도 색깔을 낼 수가 있기는 있는데 얘는 물리적으로 열에 의해서 변형시켜서 색깔을 내는 거고요. 요 자외선 쪽에 있는 거는 물리적이기는 하나 어찌 보면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더 내부적으로 침투를 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굉장히 에너지가 높은 빛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빛이 같이 들어와서 색이 난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착색제에는 이러한 것들이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빛을 걷어서? 그러면은 이런 과정은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연계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각각 유전자들이 어떤 것들이 관여하는지를 알고 색을 내는지를 알았는데 그걸 제품으로 담아낼 수는 없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저거는 육종하는 사람들이 참고를 해야 되는 자료고 이제 우리는 그럼 뭘 봐야 하느냐. 착색이 촉진되는 거, 착색이 억제되는 거를 나눈 거예요. 자, 빛이 있으면 있을수록 착색은 촉진돼요. 당연히 어두우면 착색은 안 되는 거예요.
저온일 때 착색이 촉진됩니다. 고온이면은 착색이 안 좋아집니다. 물이 부족할수록 스트레스로 작용하죠. 착색이 촉진됩니다. 자, 당이 많아질수록 착색이 촉진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호르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에틸렌과 아브시식산과 자스몬산과 사이토키닌이 많아지면 착색이 빨간색이 촉진되는 쪽으로 갑니다. 어둡거나 빛이 약해 흐린 날이 많어 혹은 그물망을 씌워놨어 이러면 안 좋아집니다. 멀리 있는 원적의 선이거든요. 아까 이제 배우셨잖아요. 빨간 빛이 있는데 그 중에서 멀리 있는 게 이렇게 붉은색을 내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두들겨 패가지고. 그리고 높은 양의 질소가 들어오면 자, 이건 어디랑 연계가 되느냐? 물이 많아지면 토양에서 질소 흡수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옥신의 함량이 많아지게 되면 착색이 저해됩니다. 이 각각의 호르몬들이 어떻게 작용을 해서 색깔을 내는지 설명을 하려면 영상이 매우 길어지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 있는 호르몬들은 많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에틸렌도 듣고 아브시식산 들어보셨고 자스몬산, 살리실산 이런 거 들어보셨고 사이토키닌 이런 건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중에서 요 아브시식산을 빼고 요거 세 가지가 어떠한 제품에 넣기가 딱 알맞습니다. 대신에 저렇게 넣었을 경우에 생기는 단점들이 있게 되죠. 네. 그리고 대부분의 비료 혹은 영양제 이런 거에는 뭘 포함하고 있어요? 당분을 포함하고 있고 전착제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죠. 그래야 침투성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저런 제품들이 제품을 한번 볼까요? 이러한 제품들이 뭘로 만들 것이냐라는 거에서 그 원료되는 물질을 공개하는 데는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스스로 공개하는 경우. 혹시 특허 번호가 있을 경우에 그 특허를 조회해서 그 성분을 유추할 수 있는 경우는 있었으나 이게 천연 물질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한번 보자고요.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이런 게 천연이에요, 친환경이에요, 천연 식물 추출액 함유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천연 식물 추출액이라는 거에서 에틸렌도 있을 수 있고 사이토키닌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아브시식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게 미생물이 만들어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제품이 효과가 없냐라는 거에 대해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단 그러한 제품들이 이제 이러한 제품들이 있는데 어떤 식의 광고를 하려면 좋은 점과 나쁜 점 그래서 칼슘과 같이 섞어 쓰라든지 자기네가 칼슘을 얼마를 넣어놨으니 이게 어떻게 좋다라고 하면 정말로 그 정도 양에서 되는지 하는 실험 결과 이런 것들을 농민들이 누가 전화해보겠습니까? 몇 명 전화하겠지. 몇 명은 전화할 거라고 보기는 합니다. 전화한 사람들은 대부분 실망하실 거예요. 실험 결과가 없다 하거나 일본에서 했고 한국에서는 없다라든지 그 품종에서는 없다라든지 담당자가 바뀌어서 모르겠습니다라든지 효과 있습니다 믿고 쓰세요라든지 못 믿어요. 저희 제품 농협의 개통구매로 다 들어가 있고 전국적으로 팔리는 제품이고 20년 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근거를 제시하라라는 거죠. 그런 근거 자료를 시험을 어떻게 했는지 몇 나무에다 처리를 했는지 언제 했는지 그의 기상은 어땠는지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이 오로지 광고지에서만 보이는 걸로 해서 그게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거는 좀 믿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런 사과가 이렇게 된다거나 아무것도 안 뿌린 착색이 이만큼 될 때
나는 이렇게 된다라는 건 거의 뭐 7월 달에 홍로를 수확을 해버리겠다라는 얘기고 하는데 그게 될 것 같진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이든 이러한 제품이든 무엇인가 의견을 제시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어떤 회사든지 간에. 근데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러한 책임에서 정부기관도 마찬가지고 이런 제품을 만들거나 농약회사도 마찬가지고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해서 괜찮은 학회지에 출판된 논문들을 근거를 삼거나 여러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는 시험 결과가 이런 게 확보되어 있는 제품이나 기술들을 소개를 하거나 권해야지 자기의 경험이나 어떤 회사에서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하는데 혹은 군에서 이게 지원이 나왔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소 피해를 방지하고 뭐 열과를 없애주고 당도를 올려주고 그런데 이게 왜 안 바뀔까요? 이런 시장이 그겁니다. 네, 끝나는 줄 알았는데 5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사람한테 1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500만 원의 수익이 이건 마이너스 요인이고 이건 플러스 요인이에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누구나 이거를 쓴다라는 거죠.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는 이런 제품들이 계속해서 판매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저게 효과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재현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네 밭에 거름을 많이 넣어서 그래. 너는 해발이 높아서 그래. 라든지 핑계거리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네가 뭐 다른 거를 쳤겠지.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저런 제품을 처음에 홍보를 할 때에는 농사를 지지리도 못 짓는 사람들한테 광고를 하고 협찬을 해주고 그걸 불러가지고 할까요? 아니면 이건 가만히 놔둬도 잘 될 것 같은 사람들한테 저런 제품들을 쓰고 막 이렇게 할까요? 주변에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빨 센 사람들, 장목반에 뭐 한 사람들, 회장들, 무슨 연구에 뭐 총무나 뭐 이런 사람들 제품을 그냥 뭐 박스떼기로 안겨다 주고 그냥 써보세요 라고 하고 가을에 가서 어디 좀 색이 좀 어떻게 좀 낫던가요? 라고 얘기를 해서 뭐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동일한 패턴으로 영업을 하게 됩니다. 어디 장목반에서 이거를 쓰셔서 색깔이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그 연구의 총무와 회장 단위 임원들이 써봤는데 아이 좋습니다. 저희 내년에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속으로야 뭐 할인을 얼마를 해주든 말든지 간에 왜?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사진을 따거나 영상을 따서 홍보를 하면 이거는 뭐 무수하게 많이 또 다른 데다 팔 수 있잖아요. 동일한 제품을 하나는 농협 쪽에다 팔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하나는 일반 시판상에 팔아야 되니까 동일한 제품도 다르게 만듭니다. 포장을. 그래서 서로 문제가 안 생기게 하고 가격에 차이가 있더라도 아니 이게 제품이 똑같은데 시판상이 싸면 사람들이 욕을 해야 되니까 제품을 그러면은 야 상표명을 다르게 만들면 되잖아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영업을 할 때에는 농협에 들어가는 거랑 같은 제품이에요 라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게 원단이랑 제작하는 곳이 다 똑같고 그래요. 단지 이제 상표 붙여서 백화점에 들어갈 때는 비싼 걸로 들어가서 50만 원짜리가 되는 거고요. 아울렛이나 일단 지방에 뭐 이런 데 올 때에는 10만 원짜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거 써보면 입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그 선생님들이 이거를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 뭐 나중에 꽃눈이 생기지 않거나 꽃눈이 약해지거나 잎이 기형이 되거나 낙엽이 촉진이 되거나 혹은 과실 자체가 퍼석해진다거나 낙과가 시작이 된다거나 어떠한 물질을 저장을 해서 겨울을 잘 놔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방해한다거나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아까 그 호르몬제들을 쓰잖아요.
그럼 초년이 만들어냈어도 그거를 조절을 하면서 써야 되는데 얼마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뭐가 뭐 위험이 나올지 안 나올지 뭔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쓰고 나중에는 뭐 아니 뭐를 가만히 있다가 뭐를 했는데요. 갑자기 뭐 열과가 됐어요. 뭐 잎이 떨어졌어요. 노랗게 됐어요. 가장자리가 어떻게 됐어요. 꼭지가 마르는 것 같아요. 갑자기 꽃이 피었어요. 잎이 기형이 되었어요. 끝눈이 다 죽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이거는 진짜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아요. 인간의 욕망은 제가 어떤 병에 걸려 있다라고 하면 똥무리를 안 먹겠습니까? 걸러가지고 마셔서 낫는다라고 하면 먹겠죠. 그래서 이러한 제품들을 안 쓰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쓰면 좀 제대로 된 제품을 써보자라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사에 전화해서 시험 성적서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물론 저희가 다 해봤기 때문에 없다라는 걸 알아요. 안 주거나. 그럼 어떻게 계속 그렇게 전화를 해야 자기네들도 이러한 광고를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엇인가 체계적으로 자료를 만들고 농가들이 이제 이런 걸 원하는구나. 정말로 우리 제품이 이런 효과가 있으면 그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하면 저런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더 잘 홍보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거가 확실한데? 그리고 연구직들 뽑아가지고 논문도 쓰라 그래가지고 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 논문 보고 그렇게 똑같이 실험을 해서 색깔이 정말 난다. 부작용이 없다. 그러면 대박인 거죠. 자,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건 좋아요 누르고 이러는 게 아니고 전화기를 꺼내서 내가 이 제품을 샀는데 이런 전단지나 이런 색깔이 잘 나고 당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데 측정해보고 하니까 뭐 별로 차이도 없는 것 같더라 라고 얘기를 하시든지 내가 이 제품 5만 원을 주고 지금 8병을 사서 40만 원어치를 샀는데 사과에 뿌리면 색깔이 정말 잘 나냐고 물어보세요. 잘 난다 그럴 거예요. 그럼 시험한 결과 좀 보내달라고. 내가 지금 농협에서 샀다고 전표를 들고 있다고. 그러면 뭐라고 그럴 건지 한 번씩 다 들어보시고 그런 거를 댓글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그게 결국에는 좋은 제품을 제값 주고 쓸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상이 좀 길기는 했으나 그래도 한번 책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늘 영상을 만들 때 이 영상이 미치는 것과 파급력 그리고 소개하는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질 각오를 하고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영상을 만드는 거다 라는 이야기도 같이 전해드립니다. 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